안녕하세요. 네. 저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그 나를 위한 건강 습관 만들기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뭐 때문에 병이 생긴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환자분들이 그 알면 내가 여기 왔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 알면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병의 원인은 사실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생활 습관과 환경 때문에 내 병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습관이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특히 먹는 습관, 마음 습관, 뭐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많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면은 저희가 몇 가지 생활 습관 카드를 드리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런 습관 카드예요.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요게 이제 나를 위한 건강 습관 만들기 한 7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실천을 하다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뭐 거창하게 뭘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침상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다 그런 종류의 것들이기 때문에 놀면 뭐예요, 그죠? 누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런 동작들을 하시게 되면은 내 건강성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습관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많이 이제 하시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잘 하시면 또 선물도 하나 드린다고. 그죠? 드리죠. 약속시켜야 됩니다. 잘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런 건강 습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런 부분들 좀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어요. 총 7가지인데 오늘은 일단 1차로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그 잼잼이라고 나와 있죠? 잼잼. 그죠? 이거. 이게 원래 그 아이들, 그죠? 성장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할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기능 발달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잼잼이 사실은 굉장히 의외로 효과가 좋은 운동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어떤 근육이 쓰이냐면요. 손가락 근육도 쓰이지만 이 전완근이라고 해서 이 팔 있잖아요. 팔꿈치부터 해서 이 손까지 이어지는 이 근육을 전완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의 힘이 이제 키워지고 손목의 힘이 키워져요. 여러분들 설거지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병이 많이 생기냐면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있죠. 이런 거 많이 생기거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있는 분들도 잼잼 많이 하시면은 이게 많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팔을 움직이면은 막 팔이 아파가지고 힘드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도 평상시에 잼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근육이 키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예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손을 이렇게 이제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이 행동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이 손바닥에는요, 손등에는 오장육부의 모든 경혈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수지침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극을 통해서 이 손바닥과 이 손등에 자극을 줌으로 해서 이 오장육부를 원활하게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끝부터 이 기혈순환을 이제 돕는다. 그래서 이 손의 혈자리를 이런 잼잼을 통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혈당이나 혈압도 안정화되는 그런 효능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 항암 이후에 손이 많이 저리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 항암을 하게 되면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이 독소가 혈관에 자극을 이제 주게 되면은 이 혈관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잼잼하는 어떤 이 동작을 통해서 혈액순환 기능을 도와줌으로 해서 이 저린 증상도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잼잼을 하게 되면은요, 이
소화 안 되고 속 미식거리고 할 때잖아요. 이때도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하시면 좋은데 이거 보통 한 번 할 때 한 100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방법이 이 힘 빼고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주먹을 세게 줬다가 또 세게 폈다가 쫙 폈다가 또 쫙 감았다가 이렇게 또 쫙 폈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몇 번 하다가 또 꼭 쥐었다가 또 힘을 줘서 쫙 폈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 도미노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잼잼을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하게 되고요. 이게 응용 동작이에요. 응용 동작 이렇게도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이 손가락 비틀기, 그러니까 엄지부터 이렇게 비틀어져요. 이렇게. 요건 이제 끝나고 나서 잼잼 끝나고 나서 이제 마무리 운동이에요. 이게 이렇게 흔들어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비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면서 같이 하세요. 이러면 손이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잼잼을 한 번에 100번 정도 그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100번 이렇게 해서 5번 정도 하는데 처음 할 때는요 되게 힘들어요. 너무 큰 힘 줘서 하면 이게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 아기들 하는 운동이라고 얕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 100번 하잖아요. 그럼 막 손가락 마비 오는 거하고 막 손가락이 굽어지지도 않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그냥 편하게 잼잼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주먹을 꼭 쥐었다가 쫙 힘줘서 펴기도 하고 이런 동작들을 번갈아서 이렇게 하시면서 꼭 100번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비틀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 요게 이제 잼잼 운동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잼잼 할 때 왜 예전에 호두 가지고 이렇게 굴리잖아요. 호두 가지고 그죠? 호두알을 가지고 하거나 또는 지압봉이 있죠. 지압봉 가지고 잼잼을 해도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압봉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잼잼 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쉽죠? 근데 이거 얼마나 쉽냐면 그냥 누워서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그죠? 누워서도. 꼭 앉아서 이렇게 막 근엄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길 걷다가도 잼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누워서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 깨기 전까지 누워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활용도가 되게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기 쉬운 거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많은 그런 운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발끝 부딪히기예요. 우선 제가 이거를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딱 다리를 펴고 앉아요. 다리를 펴고 이렇게 저 팔을 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리를 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을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서 발 뒤꿈치를 딱 땅이 대요. 양쪽 발 뒤꿈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땅이 된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 바깥쪽에 있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밑에 발 뒤꿈치를 딱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발로 해야 되는데 내가 발로 보여드리기가 뭐해서 이렇게 해도 이해는 되죠? 그러면 양쪽 발에 이 바깥쪽 엄지발가락 쪽 있죠? 그쪽이 부딪히겠죠, 이렇게. 그죠? 부딪히겠죠. 이걸 하는 거예요. 조금 기분 좋은 통증이 있을 만큼 조금 세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걸 완전히 그냥 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되게 아프죠? 그죠? 딱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바깥쪽만 부딪히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간장경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간장경락.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가 내 몸이 1000냥이면 900냥이 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간이 여러분들 다 지금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여러 가지 약을 쓰잖아요. 약을. 어떤 종류 약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간은 이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고생을 많이 해요. 얘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발끝 부딪히는 게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간장 경락을 자극함으로 해서 간이 하는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간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해독 기능이 있다는 거 알죠? 예. 간에 있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성분이 예.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나 독소들을 간으로 가져온 것들을 거기서 해독을 시켜서 담관을 통해서 신장이나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결국은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독소를 해독을 하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겠죠. 항상 피곤해요, 간이. 그런데 이 간장 기능을 약 이외에 다른 동작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단연코 발끝 부딪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걸 하게 되면은 간장 경락에 자극을 줌으로 해서 간 기능이 원활하게 도움을 주는데 그러면 간 기능이 원활하게 도움을 주게 되면은 어떤 이제 이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 간의 기능이 소통이 잘 되면서 이 배출이 잘 되게 도와줘요. 근데 배출이 되는 곳이 담관이거든요. 독소가 담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 담즙 분비나 담즙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독소 배출에 도움을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간이라고 하면은요, 이 간장 기능이 원활치 않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이 발끝 부딪히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간장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분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좀 편하게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잠이 안 오고 막 이럴 때 어때요? 잠자기 전에 이거 계속 하게 되면은 이거 하다가 자게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그 젊은 여성들 그 월경 불순 생리 잘 안 나오고 생리통 있을 때잖아요. 그때도 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생리통이라든지 생리불순 이런 증상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간이 하는 역할이 해독 기능도 있지만은 우리 몸 안에 진액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혈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자극을 하게 되면 간장 경락을 자극하게 되면요 우리 몸 안에 진액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입이 마르거나 눈물이 마르거나 또 이제 그 관절도 사실은 그 진액이 있어야 부드러운 거거든요. 관절 사이에 활액낭 속에 활액이라고 하는 기름이 있어야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건데 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마르거나 눈물이 마르거나 하는 건 우리 몸속에 있는 진액이 마르면서 오는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장기가 간인데 그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런 발끝 부딪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게 되면은 관절통이라든지 또 입이 마르는 증상들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사 장애로 해서 오는 질병들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 심장병, 암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도 이 발끝 부딪히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누워서 이렇게 잼잼을 좀 하다가 일어나시고 잘 때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발끝 부딪히기 이렇게 하시고 딱딱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슬슬 자면 자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가만히 자겠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요 이제 항문 조이기예요. 항문 조이기. 근데 여기에는 똥꼬 조이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도저히 말을 그렇게 하기가 뭐해서 항문 조이기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항문 조이기가 이게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운동이냐면 여러분들 요실금이나 뭐 오줌소태, 방광염, 요도염 이런 거 한 번씩 겪지 않은 분들 거의 없을걸요. 40대 이상이면은요 이 방광이나 소변과 관련해서 거의 7, 80% 이상이 다 한 번씩 다 경험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40이 넘어가면요 골반 근육이 약해져요. 예. 약해지면서 요실금 방광염,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 또 골반통이나 허리 통증 이런 게 이제 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골반 근육을 구성하는 이제 근육이 골반 저근, 요도 관략근, 요도 환상근 이런 근육들이 있어요. 굳이 이건 뭐 아실 필요 없는데 이런 근육들을 튼튼하게 관리를 하면 좋을 텐데 이거는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근육이에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근육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단련시키기가 어려워요. 불수의근이니까. 이런 이두박근 같은 건 내가 이제 단련할 수 있잖아요. 뭐 들어가지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골반 근육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지는 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실금도 오고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도 오고 이렇게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관략근 있잖아요. 관략근, 항문 근육. 이 관략근이 이 골반 근육과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관략근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이 골반 근육을 운동하는 간접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문 조이기를 하게 되면 이 골반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내가 더 큰 병을 앓고 있는데 그까지 뭐 요도형 방광염 그까지 게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사람이 이 건강할 때는요. 항문이 건강해요. 항문이. 그런데 죽잖아요. 죽으면 항문이 열려. 다 아세요 혹시? 항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건강의 척도예요. 그래서 이 항문 조이기를 하게 되면은 이 대변 볼 때 틀려요. 변비 설사 개선이 되고요. 요즘에는 이 비데를 쓰게 하지만 비데 안 쓰시는 분들은 화장 쓰잖아요. 똥이 잘 닦여. 이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꽉 막아주는 기능이 좋을수록 건강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문 조이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아요. 보통 이제 한 50일만 해도 이미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대변 보고 뒤처리할 때 예전에 막 여러 번 닦아도 막 그냥 잘 닦이지 않아가지고 물로 씻어야 되고 그런 게 몇 번만 닦아도 깨끗하게 닦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야 이게 효과가 좋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문이 건강해야 내 기본적인 나의 기운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걸 하는 게 좋은데 더 좋은 점은 뭐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이런 거 보이잖아요. 항문 조이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아무 때나 할 수 있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특별하게 뭐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몇 가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이렇게 항문을 조일 때 여러분 이제 대변을 볼 때 대변을 보면서 대변이 끊어질 때 항문에 힘을 주잖아요. 대변을 볼 때 항문에 힘을 주고 그때 쓰는 근육이 관략근이고요. 소변을 보고 끊을 때도 관략근이긴 한데 좀 틀려요. 조금 앞쪽에 있는 근육이고 뒤쪽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다가 나머지 소변을 밀어낼 때 쓰는 근육하고 대변 볼 때 쓰는 근육이 좀 틀려요. 같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걸 같이 힘을 줘서 이렇게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줬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설명엔 저희가 항문을 서서히 조여서 10초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10초 너무 힘들어요. 이거 굳이 이렇게 지킬 건 없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항문을 서서히 이렇게 그냥 제 말씀 들어보면서 해보세요. 항문에 힘을 천천히 힘을 줬다가 또 천천히 이렇게 풀어줘요. 이런 그 동작을 그냥 천천히 하는 거예요. 힘을 줬다가 이렇게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줬다가 풀었다가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항문 주위의 근육만 쓰다가 또 익숙해지면은 항문 앞에 소변 볼 때 쓰는 또 근육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해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 소변을 놓고 딱 끊고 했을 때 쓰는 근육이 있고 대변을 보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리거든요. 같이 이렇게 힘을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천천히 힘을 쭉 줘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최대한 멈출 수 있을 만큼 멈췄다가 쭉 풀어주는 것도 해보고요. 또 어떤 경우는 빨리 힘줬다가 빨리 풀어주는 것도 해보고요. 번갈아 하시면 좋아요. 그럴 때마다 쓰는 근육이 틀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쭉 힘을 줘가지고 유지하는 데 쓰는 근육하고 빨리 힘을 줬다가 빨리 힘을 뺐을 때 쓰는 근육이 좀 틀리기 때문에 골고루 잘 이거를 좀 이렇게 발달시키려면은 이제 한 10번 정도는 천천히 꽉 조였다가 좀 쉬었다가 천천히 쭉 풀어주는 것도 하고 또 10번 정도는 빨리 쥐었다가 빨리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해보시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더 좋아질 수가 이제 있고요.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뭐가 있냐? 항문을 조일 때 한번 숨을 이렇게 들이마셔요. 그리고 항문을 풀어줄 때 숨을 후 하고 내쉬어요. 여기 있죠? 항문을 조이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항문에 힘을 빼면서 숨을 내쉰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금상첨화예요. 자율신경까지 딱 조절하면서 항문 기능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딱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경지까지 오면은 이제 항문 조이기는 거의 이제 도사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쉽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없잖아. 이거 해보시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이제 네 번째 거 설명드린 다음에 저 연결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항문 조이기는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있는데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거, 네 번째, 이 부딪히기. 이걸 이제 그 동의보감에는 고치법이라고 그래요. 고치법. 두드릴 고자에다가 이빨, T자 써가지고 이를 두드린다. 이렇게. 별거 없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입 벌리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00번 정도 이를 부딪히게 되면은 이 주변에 침이 고여요. 그 침을 절대 뱉지 말고 3번 놓아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침이 바로 옥액이라고 해서 구슬 옥자에다가 액자 써가지고 그만큼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식사를 천천히 하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한 가지가 침 분비를 많이 해줌으로 해서 오래 씹었을 때 나오는 침 속에는 옥시타제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고 이것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 먹을 때만 침을 나오게 하는 게 좀 아깝잖아요.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고치법, 이 부딪히기를 이렇게 평상시에도 많이 하셔요. 껌 씹어도 괜찮고요. 근데 껌 씹어도 괜찮은데 껌보다는 그냥 부딪히는 게 더 좋아요. 뭔가 이렇게 퉁퉁 하면서 껌이 있으면 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뭔가 그 사이에 완충을 하니까 효과가 더 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딪히기를 하게 되면은 이 충격 때문에 이 얼굴 주변으로 지나가는 신경과 관련돼서 만성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이 있을 때 도움이 되고 또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드리는 걸로 인해서 침 분비가 원활하게 됨으로 해서 이것이 내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고치법, 이 이빨 부딪히기는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 또한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생각을 내가 이때는 이걸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샤워할 때는 고치법을 해야지. 응? 내가 샤워할 때는 이 부딪히기를 해야지. 또 뭐 세수할 때는 항문 조이기를 해야지. 뭔가 짝을 지어서 연결시켜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잼잼을 해야지. 잠잘 때는 발끝 부딪히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일매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엇인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뭐 빠뜨린 것 같아. 맞아. 고치법 해야지. 그러니까 이빨 두들기기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부딪히기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내 건강성은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순서를 이 항문 조이기하고 이 부딪히기를 같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항문은요, 이 항문에서 항문 뒤쪽에 이 꼬리뼈 있죠, 꼬리뼈. 항문과 꼬리뼈 그
거기에 장강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해서 등을 타고 이 등을 척추를 타고 쭉 올라가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위엔 입술까지 가는 게 동맥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있어요. 한방에는. 그러니까 이 꼬리뼈부터 해서 척추를 타고 뒤로 이렇게 해서 목 뒤로 해서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코로 해서 여기 인중까지 가는 이게 이제 동맥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경락은 항문하고 요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문하고 요도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항문하고 요도가 사이 그 공간이 회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회음 다 아시죠? 왜 아이 낳을 때 거기 절개하잖아요. 아이 쉽게 나오라. 거기가 회음. 그 회음에서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아랫입술까지 가는 걸 인맥경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을 못해요. 이빨을 부딪히는 곳은 인맥경과 동맥경이 만나는 곳이죠. 또 항문에 힘주는 것도 역시 인맥경과 동맥경이 만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은요, 인맥, 동맥은 위아래로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경락이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뭐냐면 우리 몸에 수승화강을 도와주는 경락이에요. 그래서 이 이빨 부딪히기와 항문 줄기는 우리 몸에서 수승화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승화강이 뭐냐면 우리 몸은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 상체가 시원해야 되고 하체가 따뜻해야 돼요. 건강을 잃잖아요. 여기가 열이 끌어오르고 여기가 차가워져요. 모든 병이 다 그렇게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위로 끌어올라온 열을 아래로 내려주고 이 차가워진 이 배의 냉기를 위로 올려서 균형을 맞춰주는 이걸 우리가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도와주는 동작이 바로 이빨 두드리는 것과 항문 조이기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매일매일 생활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요? 잼잼하는 거예요. 잼잼하는 방법 다 아시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잼잼하고 일어나서 이제 세수할 때는 내가 볼 때는 항문 조이가 좋을 것 같아. 세수할 때. 그죠? 또 이제 샤워할 때는 이 부딪히게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또 잠자기 전에는 발끝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건강성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번 시간에는 총 7가지 이제 습관 중에서 나머지 3가지가 좀 길어서 좀 제가 잘랐어요. 따로 이제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